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리포트입니다. 매주 이 시간에는 한 주간의 교계 뉴스와 기독교 문화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먼저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높아진 기온 탓에 어느새 여름이 성큼 다가온 듯한데요. 매년 찾아오는 여름 성경학교를 새롭게 준비하기 위한 교단들의 준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한 발 앞서 여름 사역을 위한 채비를 마치고 교류의 장을 마련했는데요. 그 현장에 김효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16일 2016 예장합동총회 여름 지도자 컨퍼런스가 열린 사랑의 교회. 예수님 성품 담기를 목표로 한 다양한 활동 교재와 도구들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게 꾸며진 공간에서 참가자들은 잠시 동심으로 돌아간 듯한 모습입니다. 나쁜 마음을 몰아내고 성령의 열매를 맞이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할 성품 등을 담아 제작된 성품 찬양의 율동을 익히는 모습이 사뭇 진지합니다. 다를 때와 다르게 또 이렇게 앞에서 참여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 해보니까 먼저 쉽게 와닿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찬양이나 이런 것도 이거 생각해주고 저희가 이제 교회 가서 사용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셔가지고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유아부 담당 부장인데요. 미리 좀 숙지가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큰 틀은 저희가 짤 수가 있어서 좋아요. 결국은 이제 끝에는 아마 저희가 예수님 성품으로 가는 게 저희의 삶의 끝이 아닐까 싶어요. 더 예수 성품, 우리도 변화할 수 있어요를 주제로 열린 컨퍼런스에는 여름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앞둔 교회의 관심을 반영하듯 서울 지역 목회자와 교회학교 교사 등 10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교회와 가정, 그리고 삶의 현장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성품 개발을 위해 훈련하는 장으로 삼는다는 계획으로 3D 만화 등 다양한 교육 자료를 제작하고 담임 목사를 위한 매뉴얼북도 만들었습니다. 수적 그런 그 성장에 포커스를 맞췄었는데 이제는 한국교회가 내적으로 성숙해지는 그런 그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주제로 잡았습니다. 예장합동총회는 17일 영남지역, 19일 호남지역 설명회를 포함해 전국 노회들을 중심으로 여름 성경학교를 위한 컨퍼런스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백석문화대학교가 재학생들의 해외 취업 지원을 위해 기존의 외식관을 글로벌 외식관으로 업그레이드했습니다. 글로벌 외식관은 최신식 설비와 어학 실습실 등을 갖추고 학생들의 꿈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유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깨끗한 조리실에서 수업 중인 학생들, 신선한 재료를 직접 썰어보는 학생들의 집중력이 여느 호텔 요리사 못지 않습니다. 지도교수의 1:1 맞춤형 지도는 학생들의 실력을 더욱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제과제빵 실습실에서도 수업이 한창입니다. 밀가루 반죽에 시나몬과 케이크가루, 땅콩 등을 넣고 정성을 다해 식빵 모양으로 만들어 독일산 오븐에 넣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노릇노릇 잘 익은 시나몬 식빵이 학생들을 반깁니다. 지난 10일 새롭게 준공된 글로벌 외식관은 학생들에게 최신식 설비와 함께 최상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오븐 같은 경우에도 이 독일산 이런 엄청 비싼 거거든요. 그 면에서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돼 있고요. 그리고 일단 이 조리 도구들도 다 새로 들어온 거라서 편리하게 지금 그러니까 깨끗하게 다 사용할 수 있고요. 작년에는 조리대가 좁아서 친구들이랑 같이 실습했는데 이번에는 조리대 넓어가지고 1인 1실습을 하게 돼서 조리 실무에 더 집중하게 될 수 있어요. 커피 바리스타를 전공하는 학생들에게도 글로벌 외식관은 반갑기만 합니다. 로스팅 커피를 직접 추출하고 만들어 볼 수 있는 실습실이 마련돼 이론은 물론 실습까지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백석문화대학교 글로벌 외식관의 눈길을 끄는 특징은 바로 재학생들이 해외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어학 실습실을 비롯해 다양한 어학연수 프로그램과 스터디 모임 등으로 해외 취업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함께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이제 좀 계획을 잡고 이제 영어로 공부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서 이렇게 좀 활용도 높게 이제 친구들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백석문화대는 기존의 외식관을 업그레이드해 재학생들이 국가직무 능력 표준을 기반으로 실습 중심의 환경에서 실무 경쟁력을 갖춘 외식 전문 인력이 배출될 것을 기대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국내 취업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이 나가서 우리 좀 한국을 빛내라는 그런 뜻에서 글로벌이라고 지었고요. 지금 역시 학생들도 우리가 수업을 많이 해서 어학 실습실이라든지 그다음에 실무에서 많이 강화를 시켜서 개인적으로 역량을 거기에 맞는 역량을 많이 강화시키고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글로벌 외식관은 지역 청소년들의 외식 관련 진로 체험과 지역 주민들의 평생교육, 해외 학생들의 한국 문화 체험의 장으로도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최근 한국의 젊은 층 사이에서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비혼족이 늘어나고 있어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와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김효정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한국의 혼인율이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작년 혼인 건수는 30만 2,800여 건으로 2003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가장 실질적인 혼인율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인구 1000명당 혼인 비율을 의미하는 조혼인율은 5.9건에 불과해 무려 지난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결혼이 어려워지다 보니 초혼 연령도 올라가서 평균적으로 남자는 32.6세, 여자는 30세로 나타나 여성의 경우 처음으로 30세를 넘어섰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제적인 요인을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합니다. 실제로 결혼을 하기 위해 드는 비용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 결혼정보업체가 최근 2년 안에 결혼한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신혼부부가 결혼할 때 쓰는 돈은 평균 2억 7천만 원으로 1년 사이 4천만 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2월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은 12.5%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청년들의 경제 사정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아예 결혼을 포기하거나 결혼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여기는 비혼족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천 젊은이들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에 대한 그런 헌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봤거든요. 교회는 절대 안 다닌다. 너를 좋아하지만 이런 것도 괜찮으면 나랑 결혼할 수 있겠냐. 안 된다 해가지고 이제 결혼에 실패. 많이 개인주의가 되고 또 물질주의 안에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데 꽤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뿐 아니라 크리스천 청년들은 거기에 더해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을 많은 청년들이 잃어가고 있는데 건강한 신앙을 가진 청년을 만나는데 꽤 시간이 걸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결혼을 미루거나 안 하는 게 누적되다 보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전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비혼 추세가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심화시켜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하시키며 선교적 차원에서도 위협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이자 언약인 결혼. 하나님 나라를 유지해 나가고 건강한 사회를 이뤄가기 위해 지금이라도 시급히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여의도 순복음 총회가 정기총회를 가졌습니다. 신천지와 동성애, 이슬람 등 한국교회에 강한 도전이 있는 현재 상황에서 총회는 성령을 통한 하나됨을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강현철 기자입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여의도 순복음교단이 65차 정기총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참여한 702명의 총회 대의원은 서대문 교단 통합 안건을 승인하는 한편 국건이 단결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정기총회 개회 예배 설교에 나선 이영훈 총회장은 신천지가 한국교회를 흔들고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해칠 수 없다며 우리는 단결해서 성령을 충만히 받아 권능을 입고 이들의 도전을 이겨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성령이 임했다고 하면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성령께서 교회를 통하여 선교사를 파송하셨고 주요 교단 총회장들도 축사를 통해 교단 쇄신 의지를 격려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총회장 최영남 목사는 한국교회에 대한 기아성 교단의 공로에 대해 말하며 성령운동, 말씀운동으로 하나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운동, 말씀운동 강하게 일으켜서 이 신천지나 이단들 그리고 동성애, 이슬람 퇴치하고 이제 건강한 교회로 회복해서 이 땅에 다시 한번 희망이 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총대는 그리스도와 제자들이 떡과 포도주를 나눠 먹은 것을 떠올리며 성찬식으로 결속을 다졌습니다. 또한 30년 동안 총회와 한국교회에 헌신한 목회자들에게 근속패를 증정했습니다. 이 밖에 135명 목사고시 및 편목고시 합격자 인준과 총회 업무 보고 순서를 함께 가졌으며 총회 다음 날인 17일에는 체육대회를 통해 목회자 간 친목을 다졌습니다. C채널 뉴스 강현철입니다. 전 세계 교회 여성들의 협력을 위해 탄생한 한국교회 여성연합회가 19번째 연차대회를 가졌습니다. 교단을 초월한 100여 명의 총대들은 한마음으로 생명과 평화를 지키고 영성을 다질 것을 다짐했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8일 제19차 한국교회 여성연합회 연차대회가 열린 기독교 연합회관. 각 연합회에서 한 해 동안 모아온 가장 작은 동전으로 고통받는 전 세계 여성들과 아이들을 돕는 적은 돈 봉헌식이 진행됩니다. 지난 3월 전국 70여 곳에서 129주년을 맞는 세계 기도일 예배를 인도한 지역 회장들의 감사 순서도 이어집니다. 세계 기도일은 1887년 미국에서 시작돼 180여 개국 교회 여성들이 세계 평화와 화해를 위해 기도하는 초교파 여성 기도운동. 한국에서는 한국교회 여성연합회가 주도하고 있는 주요 사업 중 하나입니다. 생명, 평화, 영성을 다져가는 교회 여성을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여전도회와 한국기독교장로회 여신도회 등 8개 교단을 대표하는 여성 지도자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교회 여성들이 참 열악한 가운데 어두운 그늘에 빛이 되고 또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슬퍼할 수 있고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개회 예배는 중보기도에 이어 숭실대 구미정 초빙교수의 설교, 성찬식이 진행됐으며 재정보고와 사업보고 등의 회무 처리가 이어졌습니다. 교회 연합과 일치를 목표로 세계 기도일, 탈핵, 위안부 여성 문제 등을 위해 일해온 한국교회 여성연합회는 오는 2017년 창립 50주년을 맞이해 출판기념회와 총회 연합 행사 등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국제기독교대학협의회 이합체 제8회 국제컨퍼런스가 글로벌 변화의 시대에 기독교 교육 강화를 주제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백석대학교 천안 캠퍼스에서 열립니다. 백석대학교는 1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합체 컨퍼런스에 대한 소개와 목적, 목표 등을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남미 등 전 세계 보수적인 기독교 대학교 100여 개가 회원으로 있는 이합체에는 우리나라의 백석대와 고신대, 한동대와 총신대 등이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각 대학의 총장과 주요 인사 등 200여 명이 참석해 기독교 학교의 가치관을 어떻게 연구하고 적용시킬지에 대해 논문을 발표하고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한편 컨퍼런스를 유치한 백석대학교는 6월 1일 프로그램을 백석의 날로 운영해 학교 탐방과 캠퍼스 비전 예배 등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프렌즈 박종호 다시 노래 부르게 하라 콘서트가 지난 16일 양재 횃불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예수전도단과 부흥한국이 주최한 이번 콘서트는 찬양사역자 박종호 장로의 간이식 수술 기금 마련을 위해 선후배 찬양사역자들이 함께했습니다. 고영원 선교사를 비롯해 부흥한국과 전용대, 최인혁과 하덕규, 최덕신과 송정미, 메리제인과 온누리교회 장로합창단이 출연해 찬송가와 CCM 등을 불렀습니다. 또한 콘서트에 참석한 사역자들은 박종호 장로의 대표곡인 하나님의 은혜와 나를 받으옵소서 등을 함께 부르기도 했습니다. 한편 1000여 명이 참석한 콘서트에서는 박종호 장로의 수술비를 모금하고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순서도 마련됐습니다. 성결대학교에서 지난 16일 윤동철 제8대 신임총장의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교수와 직원, 학생, 외부 인사 등 1000여 명은 윤동철 박사의 취임을 축하하며 성결대 발전에 기여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윤 총장은 취임사에서 학생의 재능을 충분히 살리고 평생 교육을 실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윤 총장은 성결대 신학부 교수로 재직하며 기획처장과 대학원장 등 주요 보직을 담당했으며 앞으로 4년 동안 총장직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C채널 방송 콘텐츠 정책자문위원회가 지난 18일 첫 회의를 열고 양질의 콘텐츠 개발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이날 콘텐츠의 중요성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만큼 다음 세대를 살리고 통일에 기여하는 콘텐츠 개발을 요청했습니다.
위원회는 또한 다양한 콘텐츠로 선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시채널 방송 김명규 회장은 환영사에서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용해 건실한 방송사로 성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콘텐츠정책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인 노영상 호남신학대학교 총장을 비롯해 방송국과 기업, 학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18일 중국과 북한 국경 지역에서 사역하다 숨진 것으로 알려진 한충렬 목사에 대한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집회가 중국 대사관 앞에서 열렸습니다. 40대와 50대 목회자가 중심으로 운영하는 시민단체인 선민네트워크와 탈북동포회는 중국 정부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온갖 추측성 보도가 난무하고 있다며 중국 정부의 한충렬 목사와 관련된 수사 내용을 밝힐 것을 주장했습니다. 선민네트워크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한 목사는 북한과 중국의 국경 지역에서 탈북민을 돕는 사역을 하다 숨졌으며 중국 정부는 한 목사와 관련해 사망 원인과 경위에 대해 아무 정보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선민네트워크와 탈북동포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탈북인 출신 김모 목사 실종 사건에 대한 해명도 요구했습니다. 삶의 어느 순간이든 음악이 있으면 좀 더 다채로운 감정을 느끼게 되죠. 어렵고 멀게만 느껴졌던 클래식에 사연이 담긴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저마다 다른 가족 이야기에 클래식이 더해진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그동안 잊고 지냈던 가족의 소중함을 좀 더 깊게 느끼게 해줄 클래식 이야기. 아트컴퍼니 깐타피아가 선보이는 두 번째 정기 공연 패밀리.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 가족 시간 계산기라는 이름의 캠페인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평균 수명을 기준으로 내 인생에 남은 시간 중 일하는 시간과 자는 시간, TV나 스마트폰 보는 시간, 친구들 만나는 시간, 또 그 밖의 시간들을 빼고 남은 시간이 바로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라는 내용의 광고였는데요. 이 캠페인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리며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습니다. 늘 곁에 있기에 때로는 뒤로 밀리는 이름, 당연하다고 생각하기에 잊고 지내는 이름 가족.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그 소중한 이름을 잔잔히 떠올릴 수 있는 무대가 열렸습니다. 봄 햇살이 따사로이 내리쬐던 5월의 어느 주말, 화려하지 않아 아름답고 또 거창하지 않아 조용히 귀 기울일 수 있는 봄내음 나는 공연을 찾았습니다. 깐타피아의 두 번째 이야기, 가족 콘서트 패밀리입니다. 5월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그 패밀리라는 주제로 공연이 진행돼요. 그래서 패밀리, 영어로 패밀리의 첫 글자를 따서 Father and Mother, I Love You라는 주제를 가지고 아빠에 관한 노래, 엄마에 관한 노래, 그리고 사랑에 관한 노래,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 관한 노래로 기획해봤습니다. 가족 콘서트 패밀리는 관객 중심의 공연 문화를 통해 클래식 음악의 대중화를 선도하기 위해 작년 5월에 창단된 아트컴퍼니 깐타피아가 선보인 무대인데요. 일반인들에게는 어렵게 느껴지는 정통 클래식이나 가곡,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표현해왔던 깐타피아가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패밀리라는 주제로 준비한 두 번째 정기 연주회라고 합니다.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라디오를 듣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라디오에서 사연이 나오고 사람들은 너무 그런 거에 너무 익숙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클래식 공연도 그렇게 조금 익숙해지고 편안하게 라디오처럼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듣고 내가 듣고 싶은 노래를 한번 신청해서 나도 내가 듣고 싶은 거 클래식으로 들어보면 안 될까? 이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푸치니의 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슈베르트의 세레나데, 코플랜드의 나는 고양이를 샀다네. 이날 공연에서는 아버지, 어머니, 자녀, 부부, 가족을 주제로 한 다양한 클래식 곡들을 때로는 웅장하게, 또 뭉클하게, 또 유쾌하게 만날 수 있었는데요. 다양한 곡들을 가족이라는 주제로 한자리에서 들을 수 있어 그간 어렵게 느껴졌던 클래식을 보다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보내주신 많은 이야기들 중에 이어 2부에는 깐타피아가 관객들과 소통하기 위해 준비한 조금은 색다른 무대가 펼쳐졌는데요. 바로 라디오를 듣듯 관객들에게 사연과 신청곡을 받아 꾸며진 무대였습니다.
이날 공연에서는 총 4개의 사연과 그 사연에 얽힌 노래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작은 몸으로 힘든 질병을 견뎌내야 했던 사랑하는 딸에게 보내는 편지, 장애를 가진 자녀에게 보내는 편지, 치매를 앓고 계시는 어머니에게, 먼저 떠난 아버지에게, 또 언제나 사랑을 주시는 시아버지에게 보내는 편지 등 서로 대상과 이야기는 다르지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공감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연들이 아름다운 음악과 어우러지며 무대 위에 온기를 더했습니다. 엄마가 이제 치매를 앓고 계시는데 지금 한 3년째 되셨거든요. 근데 아까 엄마 노래 나오고 아빠 처음에 이제 사랑하는 아버지 이렇게 나오면서 엄마 노래 나올 때 마음이 되게 찡하고 엄마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이제 엄마는 나이가 많으시니까 예전에는 엄마를 뭐 사랑해 이렇게 표현을 잘 못했잖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이제 들더라고요, 보면서. 소프라노 김은경, 이미란, 연하현, 테너 민현기, 바리톤 임창한, 피아노 허정화, 문선영 등 성악가와 작곡가, 피아니스트로 구성된 깐타피아는 이번 가족 콘서트 패밀리 외에도 다양한 순회 공연과 정기 공연 등을 통해 대중들에게 다가가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어렵고 지루하게만 느껴졌던 클래식 음악에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무대를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고민하며 더 좋은 계획들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알면 알수록 더 재밌게 들리긴 할 거예요. 근데 뭐 바쁜 현대인들의 일상 중에 그거를 또 언제 내가 앉아서 공부를 하고 뭐 그걸 또 배워서 이렇게 뭐 공연장에 찾아오고 이렇기는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연주자들이 요즘은 더 많이 이렇게 어떻게 하면 대중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대중들과 더 많이 소통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 깐타피아도 많이 고민하는 중에 이런 방법을 한번 찾아봤고요. 다음에 만약에 이런 공연이 이제 오늘의 공연으로 인해서 더 관객들과 더 많이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관객분들도 더 많이 오시고 더 클래식의 대중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래에는 진심을 담는 힘이 있습니다. 때로는 바빠서, 쑥스러워서, 또 어색해서 하지 못했던 말들을 그 선율에 담아 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소중한 것들을 지키고 표현하고 살아갈 용기와 격려를 더해줄지도 모릅니다. 깐타피아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 패밀리를 통해 흘러갔던 우리네 인생과 가족, 사랑의 이야기처럼 말이죠. 클래식을 통해 만나는 우리네 일상의 이야기, 음악으로 전하는 마음속 깊은 이야기, 깐타피아의 두 번째 정기 공연 패밀리였습니다. 시채널 리포트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